기자주 안지용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 피프티 전 멤버 3인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전해진 근황인데 핵심 사항만 보겠습니다. 그 핵심 사항을 보면은 어트랙트와는 상호 전속 계약 해지가 됐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명은 건강을 회복하면서 꾸준히 연습을 이어가고 있고 새 소속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핵심 사항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은 이 부분이죠. 새 소속사를 찾으려 한다. 그럼 그들이 새 소속사를 찾는 건 과연 가능할지 이 여부를 오늘 검토해 볼까 합니다.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새 멤버의 주장은 분명 타당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속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트랙트 소속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그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걸 짚어보면서 과연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을지 경우의 수 3가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자, 일단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낸 입장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최근 3인의 팬클럽은 공식 SNS를 통해서 피프티의 전 멤버인 세나 시오 아란을 대리하는 법무팀에 연락해 팬들이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 전 멤버들의 변호사는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전 멤버들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면서 이 입장문을 공개한 겁니다. 자, 그에 따르면 법무팀은 현재 소송을 통해 결과적으로 원하던 전속계약 해지를 상호간 통보를 통해 이룬 상황으로 더 이상 어트랙트의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게 팬들께서 저희에게 특별히 법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뭘까요? 그냥 이 내용을 제가 전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의 행간을 읽어보자는 거죠. 당초 키나를 포함한 4명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죠. 즉 어트랙트와 이 소송을 통해 적법하게 효력을 정지한 후에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하겠다는 의미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이뤘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다르죠. 그들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2차례에 걸쳐서 기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속계약 해지는 어트랙트가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3인에게 통보를 하면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겁니다. 즉 양측 간에 더 이상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기성 소속사와 손을 잡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3명의 멤버들은 건강을 회복해가면서 꾸준히 연습을 이어가고 있고 새 소속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라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소속사를 구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 이 3명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건 사실이에요. 큐피드의 인기를 통해서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쌓았고 또 인지도를 쌓았죠. 어트랙트를 통해 트레이닝도 충분히 받은 그룹이라는 거죠. 즉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다는 거예요. 이들을 활용하면 그야말로 생짜 신인들을 모아서 걸그룹을 만드는 것보다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적잖은 기존 팬덤을 확보하면서 홍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들이 새로운 소속사와 만나서 컴백을 준비한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사가 쏟아질 거예요. 정리하자면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적게 많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주목도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걸림돌은 뭘까요? 기성 연예기획사들이 과연 이 3명을 품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들의 분쟁은 대대적인 템퍼링 문제로 번지면서 각종 K-POP 유관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 K-POP 단체에는 상당히 많은 기성 가요 기획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함께 목소리를 냈었는데 그들 중에서 과연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를 놓고 봤을 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고려하고 감안하고 장점이 많으니까 손 잡겠다. 이렇게 한다면 또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일단 소송의 부담을 감수해야 됩니다. 물론 이는 새로운 소속사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기사화될 거고 그때마다 새로운 소속사에게 입장을 내라. 공식 입장이 뭐냐. 이런 상황에서도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겠냐라는 기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겠죠. 이런 부담을 안고 활동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민사소송 같은 경우 3심까지 고려하면 최소 2, 3년이 걸립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실제로 손해배상금이 청구된다면 그들이 잘못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된다면 이 또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모든 게 기각됐다. 이 3인이 옳다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활동하는데 수월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양날의 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긴 시일이 소요되고 또 그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경우의 수 두 번째입니다. 기성 가요기획사가 아닌 신생기획사와의 협업입니다. K-POP 유관단체들에 속해 있지 않거나 그들끼리 서로 유대관계가 없는 아예 신생기획사와 손을 잡는 경우입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면 요즘 K-POP 시장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고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지지하는 팬덤도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활동하면 승산이 있다라는 판단하는 사업가나 투자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경우 음악방송이나 예능 출연에는 적잖은 제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들이 법적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은 동네라는 걸 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오랜 기간 현장에서 만나고 얼굴을 익힌 사람들이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생기획사,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그 3인의 일을 봅니다라고 왔을 때 과연 방송국의 문턱을 잘 넘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게 적잖은 가요 관계자들의 판단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신생기획사의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로라는 대형 기획사를 제외한다면 신생그룹들이 나왔을 때 그들의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10% 미만입니다. 2023년에도 정말 많은 아이돌 그룹이 나왔는데 뭐 SM, YG, 하이브, JYP 소속 신생 말고 여러분들 도대체 몇 그룹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거의 기억 못 하실걸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프티의 성공은 중소들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저희가 들려드렸던 전홍준 대표의 인터뷰에서 1억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했거든요. 과연 그 확률을 이번에도 뚫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신생기획사가 3인의 손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자본력을 갖고 투자를 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피프티는 80억 원이 투자됐다고 어트랙트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 30억 원이 멤버들이 직접 갚아야 되는 직접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3인이 다시 활동하기 위해서 직접비는 아니더라도 총 전체 금액은 최소 30억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생기획사 중에서 이 정도의 자금력을 갖춘 곳이 과연 몇 곳이나 될지 이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신생기획사 멤버 3인의 인지도, 그들을 둘러싼 대중적 언론의 관심 이런 것들을 다 끌고 간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신경 써야 될 건 이겁니다. 그들이 피프티라는 이름은 쓸 수 없는 3인이라는 거죠. 기자들이 임의로 기사를 쓰면서 그들을 지금 마땅히 부를 수가 없으니까 피프티의 전 멤버 3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향후 그들은 이제 보도자료를 내거나 할 때 그런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즉, 그들 자체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대중이 얼마나 인지를 할지, 이걸 신생기획사들이 얼마나 감수할 수 있을지 이것도 고려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기성기획사도 신생기획사도 구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그냥 활동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뭐가 가능하느냐? 아예 본인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투자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인의 가족이 직접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객출을 해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보다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다만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아는 전문가는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홍보할 매니저들, 방송사, 음반사 다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세일즈, 마케팅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는 매니저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과연 기성 매니저들 중에서 어디에 몸담그지 않더라도 이들 3인을 맡았을 때 지게 되는 부담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이쯤 되면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 기보스와 손잡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양측 간의 템퍼링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됐죠. 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결과적으로 함께 일한다? 이건 소송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정황으로 손꼽힐 수 있습니다. 결국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생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더 기버스에 손을 내민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든 그림이라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지 다시 한번 보면은 음악 활동을 유지해 가려는 의지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되겠다는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팬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름의 최선을 다할 것이고 조금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믿고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단 음악 활동을 유지해 가려는 의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들은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펼치겠다. 이건 역시 인정합니다. 본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가수가 되겠다는 포부니까요. 다만 몇 가지 풀고 가야 될 숙제는 있다는 거죠. 일단 그들이 계속적으로 입장을 내왔는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법원의 판단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 그리고 가짜 코로나 진단 키트 등 이렇게 대중이 실망을 느낄 만한 지점이 있었는데 그건 어찌 된 것인지에 대해서 풀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땐 그들의 직접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그들이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대중과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게 전제가 됐을 때 이야기예요. 일단 그들은 개별 SNS 계정을 만들었어요. 지난 10월 26일 본안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예정이라는 게시물이 마지막이었고 이후 지금 2달이 넘어갔습니다. 활동 재개를 꿈꾼다면 저는 이렇게 팬클럽을 통한 게 아니라 직접적인 그들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마지막으로 올렸던 게시물의 내용, 그 본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장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군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거든요. 이어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측성 기사는 멈춰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맞습니다. 옳은 얘기예요. 본안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들에 대해서 무작정 매도하거나 부정적인 기사를 양산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가 이미 나왔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거요. 이거에 대한 입장, 그리고 앞서 본인들이 얘기했던 본안 소송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들의 주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더 나온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지 이걸 합리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대중들이 어느 정도 마음을 돌리고 다시금 그 3인에게 귀를 기울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